안녕하세요. 몇 년 전, 이맘때쯤 저는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였습니다. 하필 외출은 겨울에 길바닥에 나가 앉게 됐던 건지, 신문지와 박스를 이용해 아무리 몸을 덮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겨울 한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악취가 나는 모습을 한 제가 길거리 가득 울려 퍼지는 겨울 노래와 반짝거리는 트리들을 보며 예쁘다고 생각했던 날이 있었어요. 이상한 경험이에요. 시궁창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얼굴을 하고 반짝이는 겨울을 바라보던 그 순간의 기분은 20년 지기 친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해왔던 대출 보증에 대해 결국 결심했습니다. 친구는 머리도 좋고 언제나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편과 서로 사귀어온 우정을 고려하면서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연락이 끊겨가는 것을 보며 늘어만 가는 이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계속 봐두면 자신조차도 어려워질 것 같아서 결국 친구의 빚을 대신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지만 친구를 믿고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빚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결국 마음을 굽힌 것입니다. 나를 떠나더군요.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랑 함께 살면 이제 불행할 일만 늘었으니 바로바로 하루 먹고 사는 시골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께는 더욱이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변호사를 찾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자꾸 돈 나가는 일만 생기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희망 없는 하루를 몇 달째 보내기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웠던 그때 당시 점점 불어가는 대출 이자와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는 결국 저를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실감났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던 포근한 집에서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로 앉게 되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차라리 이게 더 속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다 그냥 콱 죽어버리면 되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이었고 힘든 저의 상황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고 겨울이 들고 거리는 연말 특유의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어갔어요. 길바닥에 앉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죄다 행복한 표정입니다. 약속한 듯 길거리에는 캐럴이 흘러나오고 335짝을 이루어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유난히 추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함께 노숙을 한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김씨,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아저씨를 따라간 곳이 나의 인생의 또 다른 절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배식대 앞으로는 나와 처지가 비슷한 각자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밥차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마음이 꼬이고 꼬였을 때라 그 문구를 읽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개뿔, 밥만 있다고 사랑이 될까? 배식 차례를 기다리며 내 마음은 꼬였지만 뱃속은 빨리 밥이 필요하다고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치더라고요. 혹시 이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렸을까? 식판으로 배를 가리고 멀리서만 바라보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다갈 즈음에도 웃음이 나지 않았던 나와는 달리 내 앞에 서 있는 아저씨들은 하하호호하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 가만히 대화를 듣자니 대화를 이끄는 사람은 노숙인들이 아닌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해준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종일 밝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씨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내게도 그렇게 말을 걸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나는 정말 웃어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 차례가 다가왔고 식판 위에는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올려졌습니다. 애써 시선을 피하려는 책에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따뜻한 국물이 최고예요. 보통은 이럴 때 뭐라고 맞받아쳐야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빨리 다 받아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은 무식한 생각만 들었어요. 선생님. 이따 식사하시고 따뜻한 유자차랑 간식도 나눠드릴 예정이니 꼭 와서 드시고 가세요. 결국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식판 가득 담긴 밥을 허겁지겁 뱃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인생이 얼마나 한순간인지 생각했을 때 저렇게 남들을 위해 시간도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여기서 밥 구걸하고 있는지. 눈물이 밀려왔다.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서 그런 것일까?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나 자신인데 나약한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 들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내가 이 밥 한 그릇이 무엇인지 자꾸만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눈물이 흐르면서 새살에 닿아 가려웠고 다시 살고 싶은 욕구가 들어서 나 자신을 싫어해 수저를 내려놓았다. 눈물을 흘리는 사이에 식사가 끝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빈 식판을 들고 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각자 비워낸 식판을 들고 있는 줄 중에서 맨 뒤에는 아직 비워내지 못한 식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김씨, 왜 다 안 먹었어? 그냥 그래?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식판을 반납할 때 간식과 유자차를 제공하니 최소한 그것은 먹도록 하겠지만 아저씨가 저를 여기로 데려온 목적과 그의 잔소리는 줄 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길바닥 생활을 길게 이어가려면 여기서 버티려면 자존심과 같은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제가 버티고 싶지 않은데요 하는 소리가 목적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애쓰며 담으려고 하며 식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왜 다 안 드셨어요? 입에 안 맞으세요? 국도 싱겁고 반찬도 맹탕이네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국을 끓이면서 간 좀 맞나 헷갈렸는데 선생님께서 미각이 더 좋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했는데 저희 이웃 마을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인데요. 그런데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부끄러웠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말하거나 그냥 얼빠져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갔는지 후회했습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에게 웃음을 짓는 즐거운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여유가 부러웠어요. 빨리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남자의 앞을 떠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어떻게 대화를 마무리 짓는지 그리고 끝을 내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순간 뒤돌아보니 제가 마지막 순서였고 뒤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부터 잔뜩 위태로웠던 제 감정선을 결국 그 남자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선생님처럼 이렇게 간이 맞지 않은 곡에 밥을 말아 먹으며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배식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쟤처럼 일을 살았는데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아, 참,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줍잖은 위로는 하지 마시고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하지 마시오.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다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여겨지는 남자의 희망찬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다시 잘 살아볼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 싫어서 마침내 천발을 받아도 모자랄 소리를 퍼뜨렸습니다. 추위에 떨리는지 자꾸 목소리를 참고 나오려는 울음 때문에 떨리는지 알 수 없는 목소리를 감추며 유자차나 간식이고 받지 않으려 하고 냅다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그곳에 주저앉았어요. 진짜 못된 인간, 처벌받아야 할 인간으로서 제 자신에 대한 저주를 퍼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폭발하듯 터졌어요. 큰 어른이 씻지 못한 더러운 것 같았습니다. 몰골 후 공원에 앉아 울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곁눈질을 하며 피하며 걸었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멀어지는 발걸음만 들리던 순간에 믿기 어려운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뜀박질 소리, 정확히 말해서 뜀박질 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남자가 맞아요. 뛰다가 숨이 찼는지 헥헥거리며 제 앞에 동일하게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보온병 하나와 간식을 가득 쥐며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짧게나마 억울했어요. 저 오류가 생겼네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짜라고 증명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그런 언행은 자제하시고 저희 식당에 오셔서요. 선생님,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가 보기엔 훨씬 젊으시지만 저도 함께 나온 봉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체면이 한참 구겨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식당 주소입니다. 내일 여기로 오세요. 오지 않으시면 제게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냥한 어조와 표정을 지우고 화를 내준 채 한 남자가 보온병과 간식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없어졌다. 감정이 넘쳤던 양뺨에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면서 누군가에게 맞은 것과 같이 열렬했다. 그 자리에 서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밤이면서도 한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다. 해가 진 후에야 보온병 뚜껑을 열었다. 시간이 지나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지 보온병 뚜껑을 통해 약간 모호하게 나타났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중요치 않았다. 그저 다시 희망을 품는 나 자신이 썩기만 했다. 사실 물을 붓고 싶었다. 길바닥에서 살다가 어떻게 현재처럼 여유롭게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공원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또 걸으면서 손과 발이 추위로 감각을 잃어가도 계속 걸었습니다. 건물 사이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운명이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일단 찾아가서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과하자니 그건 내 자신에 대한 비난이었던 거죠. 단 한마디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꼭 사과해야겠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어 편의점에서 가장 비싼 우유 한 병을 샀습니다. 비몽사몽하며 주소를 따라 찾아간 남자의 식당은 유리에 비친 채로 모습이 지저분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꺼진 식당 안에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니 걸쇠를 푸는 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상냥한 미소를 동화한 그 남자의 생김새는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새 공원을 걸으며 준비한 사과의 말은 싹이 지워져 버렸고 주저리 말하기도 전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 하세요? 안 들어오고? 식당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숫자 6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밥도 너무 맛있었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미워서 자꾸 눈물이 나와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끝까지 따뜻하고 희망찬 말씀을 하셔서 결심했던 마음이 계속 무너지려고 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나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천벌받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밥도 맛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기분 나쁜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로 기분이 나빠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당신이 결심한 마음이 무엇인가요? 이대로 살면서 빨리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제 기분이 풀릴 때까지도 나도 선생님을 방해해도 될까요? 영 화가 안 풀려요. 사실 제 요리 솜씨는 좋아서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맛있다는 칭찬을 받지만 어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더군다나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쁘게 몰아가셨으니 사과를 들어도 마음이 안 풀리네요, 선생님. 곧 죽자는 마음이니 제가 사과를 받던가 말든가 별 상관없으시겠지만 전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서 장사도 못하겠고 이제 배식봉사도 그만 다녀야겠어요. 화가 안 풀린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힘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주 짓밟아버리셨어요.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모두가 선생님 같은 마음일까 두려워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배식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했습니다. 만약 당일날 취소한다면 준비한 음식들을 다 버려야 해요. 알고 계세요? 선생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따뜻한 밥을 먹을 기회를 날리게 되었고, 봉사단체에서는 음식까지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주실래요? 오늘 봉사자 4명이 빠져버렸어요. 물론 다시 구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빈자리를 채워서 저와 함께 배식 활동에 참여하시면 지나치는 작은 문제로 간주하고 선생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책임을 지고 취소를 번복한 명분이 생기겠죠. 오늘 이렇게 찾아온 사태를 이렇게 되돌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일정 수준 느끼셨다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화를 많이 내시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칼같이 내뱉으시는 사장님의 표정은 매우 해탈한 것처럼 보였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릴지 고민이 많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당황했는데 사장님의 제안으로 함께 배식 봉사에 참여해보자는 말을 듣고 망설임이 솟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죽이고 싶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회식까지 12시간이 남은 시점이었어요. 사장님은 저의 긍정에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수건과 옷가지를 챙겨 넣으셨습니다. 욕실은 따로 없지만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들어가서 먼저 씻고 나오세요. 그래도 입으로 들어갈 밥을 준비해야 하지만 씻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옷은 저희 유니폼이니 대충 맞는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저는 군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샤워기가 없어 호스로 씻어야 했지만 따뜻한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니 너무 개운했어요. 며칠 만에 하는 샤워인지 모르겠지만 개운한 상태로 새 옷을 갈아입은 거울. 제 모습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사람 같은 제 모습에 알 수 없는 설렘이 자꾸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배식 장소에 도착해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을 국자로 힘껏 퍼냈습니다. 몇백 번, 몇천 번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생했습니다. 배식 정리가 끝나갈 무렵 사장님이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느껴지는 따스한 손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끼 밥을 따뜻하게 먹여보겠다고 하며 고생하는 사람에게 나쁜 말 퍼붓는 무례한 행동을 용서라는 핑계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까지 깨닫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돌아서려는 사장님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되었건 제 솔직한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평범한 게임을 그냥 사람답게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맞잡은 손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고 스르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제 식판에 국을 퍼주시던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네, 살아야겠죠. 선생님은 이미 제 손을 타셨는데 제가 그대로 인생을 포기하게 내버려둘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선생님께서 제 가게 앞에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이 오기로 마음을 잡았을 때 그때부터 이미 선생님은 인간답게 살고 계셨어요. 그래도 이왕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평범하게 말고 특별하게 행복하게 살아봐요. 당신이 선생님에게 대가 없이 돈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사드리고 행복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세상에서 마음을 기뻐할 곳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말했잖아요. 나도 선생님 같은 자리에 놓인 적이 있었다고.
때로는 이렇게 음식을 챙겨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중에는 제 말에 울며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도 있었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선생님처럼 거짓말을 하며 자존심을 지키려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사실, 저도 한 번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요. 우리는 언제나 이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였지만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더 다가서는 법을 항상 실천해왔습니다. 찾아온 분이 처음이셨던 선생님, 발걸음에 오히려 제가 더 희망을 얻었다고 하셨죠. 우리 같이 지내봅시다. 안 그래도 식당에 자리 하나가 남았는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정말이세요? 정말 제가, 정말 저를, 아이고 울지 마세요. 아직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못 나눴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은 자신의 식당에 자리가 남는다며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셨고 저는 진짜 이렇게 다시 살아가도 되나 싶은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말투와 다정함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당장 밤부터 갈 곳이 없었던 제게 사장님은 흔쾌히 식당 뒤로 이어지는 방 한 칸을 내어주셨습니다. 참고로 사용하실 거라 바닥이 차다고 걱정하셨지만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는 바깥 세상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어떻게 믿고 여기 저 혼자 두고 가세요? 선생님, 제법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믿을지 안 믿을지 흉기로 중무장한 강도가 들어와도 가져갈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밤중에 자격이 들이닥쳐도 창고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할 테니 하하.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음 날을 기약하셨다. 기약하셨습니다. 그날 밤 천근만근한 눈꺼풀이 자꾸 눈앞을 가렸고 몰려오는 피곤함에 수십 번 하품을 하면서도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날보다 다시 방바닥에 누워있는 순간이 더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사장님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어김없이 아침 6시에 출근하셨습니다. 전날과 같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서 신선한 재료를 사들고 들어오는 사장님이 보였어요. 잘 잤어요? 안 잡아요? 새우등 좀 따게, 새우등 딸 줄 알아요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하시는 방법 있으시면 한번 말해주세요. 요렇게 톡 사장님은 큰손으로 톡톡 새우등을 능숙하게 쳤습니다. 마주 앉아 새우등 따기의 밥과 어느새 내려앉은 침묵이 조금은 어색해지자 이름이랑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37세입니다. 정준현입니다. 나는 서말태 55이요. 나는 뭐 사장이니 사장이라고 부를 거고 준현 씨라고 부르면 되겠어요네. 편하게 부르세요, 사장님. 그래도 40은 된 줄 알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액면가가 좀 있네요. 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농담을 진담처럼 받아들여요. 면접은 여기까지 괜찮냐고 합격을 알려주셨다면 이제 새우 껍질을 벗기고 마늘을 다지고 양파를 썰는 동안 지금까지의 여러 사연을 듣고 싶겠구나. 제 사연을 되새기시려는 거죠? 그럼 어색하지 않게 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맞다. 그때가 있었지요. 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어요. 사장님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새 옷을 벗겨내며 침착한 말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딸과 둘이 사는 사장님은 유일한 딸이 납치되었는데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진짜로 납치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결국 모든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겼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하셨지만 상대방을 속였다는 생각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매우 고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딸과 함께 길가에 앉을 수 없어서 유치원과 같은 시설로 보내고 막노동을 하며 노숙 생활을 하셨던 그 사장님은 자신을 원망하며 종종 주저없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래에 딸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제안하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화이트 크림 수프와 달콤한 토마토 소스가 버무려진 서양식 파스타 외에 다른 것을 모르는 그 사장님은 자신이 처음 접하게 된 새로운 요리를 경험했습니다. 스파게티를 먹은 후에 진심으로 기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밖에 없는 작은 가게에는 행복한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찬 손님들이 북적였고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는 따님의 모습을 보고 집에서도 자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돌아와서는 두 사람은 웃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계속해서 그 파스타 가게에서 한바구음 짓던 딸의 모습이 떠올라 결국 무례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갑자기 파스타 가게를 찾아갔다고 해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부부가 웃는 모습이 진짜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좋은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아무리 돌려서 말해봐도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는 거였거든. 사장님은 그 부부에게 딸이 파스타를 정말 좋아하는데 밖에서 자주 사주고 싶어도 형편이 좋지 못해서 솔직히 어렵다며 저렴한 재료라도 집에서 맛을 낼 수 있다면 배워서 자주 해먹이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부가 흔쾌히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따님에게 직접 파스타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 파스타집 사장님들에게 감동을 받았는데 다음 날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을 데리고 그 파스타집을 또 가기로 했다고 해요. 어쩌면 쓰다듬으시되 저렇게 뜨거이 찾아가서 그 부부께서 되시어서 우리 아버지께 파스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파스타를 먹으러 가기로 하여 여기로 꼭 가라고 데리고 온 것도 있어요. 그이 가나서 저까지 고마워하다. 별로 친한 친구라도 데리고 가서 한 그릇이라도 더 벌게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었겠죠. 따님이 사장님의 닮아 마음씨가 정말 예쁘네요. 나보다 훨씬 나은 거구나. 우리 딸이. 근데 그 파스타 가게 부부가 우리 딸에게 그렇게 하던데요. 학생이시면 아버지를 모시고 한 번 더 가게에 와 줄래라는 말에 지도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아이고, 너무 귀찮게 굴어서 그랬나 싶어서. 전에 들으신 사장님은? 따님과 함께 파스타집을 다시 방문하셨고 부부는 사장님께 반짝이는 눈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가게를 쉬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면 그때까지 가게를 한번 맡아서 운영해 보시겠냐고 사장님은 그 말에 망설임이나 여유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기간 동안 버는 수입은 전부 사장님 몫으로 떼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사장님은 다니던 공장을 퇴사하고 식당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부부 사장님께 배운 레시피대로 파스타집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내 가게도 아닌데 내 가게 같더라니까요. 뭐 하나라도 더 똑바로 잘 최고로 해내고 싶었어요. 꽤 오랜 시간 일해왔습니다. 제가 해외로 세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돌아와서는 그곳에서 한 해를 보냈다고요. 부부가 다시 파스타집으로 돌아와서도 사장님의 파스타 맛을 기억해 주시는 손님들이 많았고 부부의 추천으로 사장님은 새로운 가게를 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아담한 크기의 그 가게로 시작했고 손님이 늘어나면서 테이블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가게 확장과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요리부터 서빙까지 모두 진행하던 사장님은 직원이 필요한 규모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딘가 영화 같다고 느꼈습니다. 드라마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부러웠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고 시간이 부족해도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정말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파스타를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이어서 직원들 대부분이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본 적 있는 사장님과 직원들의 관계는 화기애애하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사장님의 배려로 제가 식당 뒤쪽의 작은 창고방에서 주무르고 화장실을 사용하여 돈을 모았고 지난 일들을 들은 사장님은 제게 있었던 사건에 대해 따로 충고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느라 고생했습니다.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서 딱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고
그래서 내 몫인 줄 알았던 일들을 스스로 처리했지만 우리 둘이 머리를 모은다면 되지 않을 것도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사장님 아래에서 요리하는 법이나 예의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행복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사건이 많았고 제가 나서도 이야기와 사건이 넘쳤던 제 식당은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처럼 불쑥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코로나 팬데믹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무서운 공포에 휘둘려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커졌고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으니 식당에 손님이 드나들 리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었고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아마 저보다 더 답답해하셨을 것입니다. 현재는 약 배달 서비스가 발달되어 온갖 음식을 배달받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는 요리를 배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파스타 소스가 식어서 굳고 건조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제일 큰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식당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의도적으로 그 식당에서 주문하여 먹어봄으로써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었죠. 맛있는 상태로 배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뒤늦게라도 배달을 시작했지만 우리에게는 제법 만족스러웠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고객에게는 형편없을 수도 있고 배달 후기로 식당을 평가하는 것까지 더해지면서 퍼지지 않으면 나쁜 식당 소리를 듣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식당 문이 열려 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든 매출에 혹여 누가 나쁜 후기를 작성하게 되면 며칠 동안은 문을 열지 않는 것이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이득일 정도로 손님이 없었습니다. 적자를 막을 생각을 품었습니다. 사장님은 급기야 대출을 받고 집 보증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나는 가게에서 빼고 먹고 자는 일을 하며 직원들의 월급을 챙기는데 이르렀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따님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을 당했다고 하면서 본가로 돌아갈 때 아버지도 힘들 것 같아 제주에서 아무 일자리라도 구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걱정하지 말라며 매달리고 전화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직원들의 월급이 늦게 지급되기 시작하자 한 직원이 버티지 못하고 노동청에 사장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사장은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다른 길로 새 출발을 하라고 모두 떠나보내는 결정을 내리고 나에게도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연아, 나 솔직히 이제 가망이 없다.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 같아서 안폰이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다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 진짜 월급 줄 돈도 없어. 너 3년 동안 여기서 죽어라고 생했고 집은 구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고생시킬 순 없다. 코로나랑 상관없는 월급이 잘 나오고 복지가 좋은 대로 취직하라.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갈만한 곳 내가 같이 찾아볼게. 무슨 소리 하세요, 사장님. 제가 갈 곳이 어디 있냐고 여기를 떠나요?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내가 갈 곳이 없긴 왜 없어? 여기 있으면 내 마음만 상하다고 하니까. 끝까지 책임 못 져서 정말 미안하다. 부탁이니까 제발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월급을 제대로 받아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미치겠어요.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시면서 가게를 떠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사장님 곁에 남을 방법을 고안하면서도 사장님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떠나면 혼자 남은 사장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때 혼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준 사람이 바로 사장님입니다. 그동안 사장님의 배려와 가르침을 받으며 항상 다짐했습니다. 나 또한 사장님을 위한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혼자 남았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제가 사장님 곁에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가게에 마주 앉아 사장님의 손을 꼭 잡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며 서로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사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합숙할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벌어놓은 집이니까 헛소리하지 마. 고민 끝에 합숙을 제안했지만 일부러 농담 같은 말투로 전달했습니다. 사장님은 이건 결코 안 된다고 갑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강제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는 사장님과 좁고 어두운 창고에서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몇 일 동안 집주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살던 집조차 완전히 내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이 없는 삶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혼자가 아니라 사장님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장님에게 보증금이 든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집주인에게 쫓겨나서 이 돈을 드릴 테니 다시 지불할 때까지 창고에서 머물게 해주세요. 집주인한테서 쫓겨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장님은 조용히 있으며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끝이 났는데 왜 전화를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을 했던 사이여도 헤어진 남녀가 어색하게 전화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았던 집주인에게 왜 전화를 거나요? 우리 사이는 끝이 난 거 아니에요. 너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내가 일부러 집 나온 거 아니겠지? 난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밤 가게 마치면 짜파게티를 끓여 파김치에 돌돌 말아서 먹을까요? 야 정준현 씨, 너 진짜 사장님. 저 이렇게 된 거 이왕이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가게가 다시 좋아질 때까지 나는 월급도 받을 생각 없어요. 받으면 다시 돌려주고 다시 받으면 또 다시 돌려줄 거예요. 솔직히 그동안 사장님께 받은 것은 물질적인 것부터 마음까지 셀 수 없이 많았는데 늘 받기만 하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와, 나 이거 죽기 전에 사장님한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동안 뭐 사소한 일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었어야지.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진짜 부담이 되는 건 없어. 사장님 보증금이라고. 해봤자 돈이 몇 푼 안 되고 그동안 사장님 밑에서 먹고 자고 공짜로 요리를 배우고 식당에서 배우고 한 것을 생각하면 제가 드리는 돈이 모자라고도 한참 모자라요. 평생 다시 갚겠다고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지금 혼자 되지 말고 둘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봐요. 다시 한번 일어서 봐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그게 어떻게 사람을 이기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겨봐요. 진짜 나 사장님이 나랑 같이 다시 한번 힘을 내본다고 약속하신다면 앞으로 살면서 또 받을 것 같다고 사장님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같이 일어나 주세요, 사장님.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준현 씨,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번화가에 있는 식당들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희망이 있어요. 사장님과 수진이도 휴가 때문에 잠깐 올라온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부탁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 좀 알려주라고. 우리 딸이 잠깐만 혹시 수진이에게 가게 상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요? 결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수진이가 압박을 받아 잠을 못 자게 될 거예요. 아유, 수진이한테는 당연히 언급하면 안 돼요. 삼촌이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창피했다. 삼촌은 할 줄 몰라서 당황했는데 내가 알려줄래 하니까 휴가를 받아서 올라가겠다고 했다.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했다. 당연히 수진이랑 만날 핑계를 대려고 만든 이야기였다. 아무튼 사장님은 제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이트에 가게 홍보를 해보라고 하셨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볼 테니 함께 힘내자고 했다. 사장님 혼자서는 못할 것 같다며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하셨다. 사장님은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면서 한숨을 쉬셨다. 알고 있었다. 사장님,
성격상 저에게 부담감을 느끼시겠지만 그 부담감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일어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을 갖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5년 전 제가 처음 사장님을 만나고 만나게 된 사람을 잘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마워요 준현 씨. 정말로 힘이 납니다. 해봅시다. 그렇게 사장님과 함께 작은 참꽃방에서 서로 어깨를 토닝해주며 맥주 한 캔과 라면 한 그릇을 함께 즐기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의 아들이 알려주신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가게 홍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요령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끔 들르는 손님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왔다고 말하면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배달로 나가는 음식이 늘어나고 코로나 규제가 점점 완화되면서 팔이 날리던 가게에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들었습니다. 어설프지만 데이트 온 손님들께 직접 사진도 찍어드리고 기념이 될 만한 작은 선물도 챙겨드렸습니다. 단,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후기를 남겨주면 해드리는 조건이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고작 어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보세요. 했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홍보를 해줄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적당한 가격에 홍보를 맡길 수 있었고 한번 보았을 때부터 맛집으로 확실히 인식되어서 코로나가 뭔지도 모를 만큼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8개짜리 바쁜 몸처럼 열심히 움직이며 그동안의 적자를 메우려면 사람을 구하지 못할 뻔했죠. 그래도 하루를 마치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날에 사장님은 새 봉투를 건네주셨는데 처음에 드렸던 것과 똑같이 들어있었기에 한 번 더 손끝으로 만져본 적도 없던 것 같았습니다. 보증금을 이제 돌려주시게 되어 감사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일한 보람이 있었던 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도 기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돈의 가치보다도 제게 보내주신 마음이 크게 감사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받는 것보다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크게 전해져서 돈을 받기보다는 그 마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준현 씨,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좋은 동료로 사랑하고 지내겠습니다. 부디 늘 곁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우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를 수 없었으니까요. 앞으로 함께 가야 할 행복한 날들을 상상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집을 구하고 사장님도 하나둘씩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때의 적자를 모두 메꾸기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모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모았던 코로나가 그런 기억들을 잊히게 되어간다. 오늘은 사장님과 함께 오랜만에 배식 봉사를 다녀오는 길에 자주 오시는 손님을 마주쳤습니다. 40 정도의 여성이신데 늘 따님과 함께 오셔서 여태까지 기억에 남아. 옛날에 따님과 함께 파스타집에 갔던 사장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생각하며 행복한 두 모녀에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내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손님은 반갑게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현주야, 저기 파스타집 사장님들이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오늘 너무 춥주네, 좀 춥네요. 마트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네. 우리 딸이 딸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장님들은 어디 다녀오세요? 추운 겨울바람에 몸을 덜덜 떨면서도 한참을 길거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힘든 일로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는 아니지만 혹시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따뜻한 한 끼 밥 하나를 먹음으로써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런 존재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마무리하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름다웠던 사장님의 삶처럼 어느새 그와 닮은 내 삶이 떠오릅니다. 이 정도면 올해도 잘 살았다고 말해보세요. 자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가장 냉정한 것이 내 자신이라고 하지만
가장 따뜻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또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먼저 칭찬을 해주고 나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바라며 사연이 1월에 도착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